저도 평화통일운동 거의 20년 이상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4.27 그 회담 때는 정말 감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한 만큼 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은 사실은 남과 북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합의문을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한 굉장히 그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어서 사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3년이 그럼 어땠는가 하는 평가를 하면 사실 3년간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했고, 특히 한미 관계나 뭐 미중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남북 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거는 다음에 다시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년간 이것이 적극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우리가 외부적 요인을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한 가지 3주기를 맞아서 드는 생각은, 저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역사학에서는 역사적 행동 공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역사적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행동 공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문점 회담 때부터 이미 탑다운 방식이나 빅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성찰을 우리 3주기를 맞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가름하겠습니다. 우선 그 여석주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4.27 3주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나 언론에 쓴 글들을 보면서 사실은 3년 동안 우리가 못했다. 지금 아까 김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 침묵 기간이었다고는 얘기만 전제가 됐는데, 사실은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다고, 실제로 51%의 성과가 지켜졌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성과예요. 평화에 관해.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랑 전혀 강조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석주 선생님 말씀하는 것 보면서 저런 부분인데 왜 이게 지금 최근에 담론 속에서는 다뤄지지 않을까 해서 참 그거는 고맙게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금 계속 빅딜이나 탑다운 방식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방해하는 다른 원심력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원심력은 대외적인 원심력과 국내적인 원심력을 둘 수 있겠는데요. 국내적인 원심력은 당연히 남남 갈등이죠. 그리고 이 남남 갈등이 만드는 문제는 사실은 팩트가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이 국내에서 유포되고 그게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미국의 정가를 돌아다니고 하는 점에서는 국내에서의 이런 작용하고 있는 원심력, 남남 갈등, 뭐 극우 보수 세력의 방해, 팩트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했는가, 그리고 미디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저는 대외적인 건데, 핵심은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미 한 거의 2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NGO의 대표들, 백낙정 선생님도 한 번 가셨고, 김상국 목사님도 가셨고, 박원순 시장도 한 번 가셨고, 로비단을 만들어서 NGO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정말 소수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워싱턴과 뉴욕에 사실은 앞으로 이건 대안과도 좀 연결되는 건데, 싱크탱크 그룹을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지 못했는가 하는 고민 굉장히 했고요. 그래서 NGO에서 돈을 모아서 우리라도 뉴욕과 워싱턴에는 한 사람씩 파견하자 하는 거를 한참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간에 풀리지 않은 문제고 앞으로도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 이 원심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가져야 할까?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도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 제게 할 얘기 사실 앞에 들러서 하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재정 지원해서 미국에 만든 한국학과 교수 자리가 몇 개입니까? 굉장히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사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싱크탱크 그룹을 형성하고 미국의 정계를 설득하거나 유엔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그때그때 상황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갔는가에 대한 우리 고민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